안녕하세요. 김성현입니다. 예, 최근 들어서 국민의힘 주변에서 윤 대통령과 절연을 해야 된다는 등, 윤 어게인과 손을 끊어야 된다는 등, 아니면 윤 어게인을 붙잡고 가야 된다는 등, 이런 식으로 윤 대통령, 윤 어게인, 이런 논란을 계속 벌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이 사람들은 하나를 알고 둘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아니면 이재명과 민주당을 도와주는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윤 어게인 논란, 그 다음에 내란 프레임 논란, 윤 대통령 프레임, 이런 것들을 계속 제기하고서 거기에 발목을 붙잡아 두면, 바로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을 발목 붙잡아 두면 누가 이득을 봅니까? 바로 이재명과 민주당이 이득을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국민의힘이 지방선거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 논란, 그 다음에 내란 프레임 논란, 그 다음에 윤 어게인 논란, 이 논란이 벌어지면 결국 거기에서 발목이 잡혀지면서 이 지방선거에 매진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윤 대통령을 꼭 좋아하거나 아니면 싫어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더 끌어들이면서 더 앞으로 나가면서 그래야 승리를 하는데, 그 프레임에 갇히는 순간에 이제 그 지방선거에선 승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 그 결과적으로 민주당과 이재명만 아주 좋은 결과가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과 민주당은 계속해서 국민의힘을 이 윤 대통령 내란 프레임 또는 이 개헌 프레임, 이런 것 속에 가둬놓으려고 하죠. 가둬놓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국민의힘 주변에서 그렇게 떠드는 사람들은 결국 이재명과 민주당한테 뒷덜미를 잡힌 사람들, 코가 깨인 사람들, 뭐 사법 처리 문제로 해서 뭐 선거법 위반이나 아니면 명태균 사건이나 이렇게 사법 처리 논란으로 해서 코가 깬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꾸 국민의힘에서 내부 분탕질을 하면서 내부 총질을 하면서 국민의힘을 더 못 살게 구는 것이죠. 그리고 장동혁 대표 체제를 더 흔들면서 결국 국민의힘이 지게 만드는, 패배하게 만드는 그런 식의 행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들은 명백하게 이재명과 민주당의 뿌락지들이다, 아니면 내통자들이다, 이렇게로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 그들의 편에 대해서 움직이니까 그렇죠. 이걸 한번 사례로 다 한번 보시죠. 오늘 갑자기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에 있는 윤 대통령 사진을 떼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떼내면서 하는 소리가, 윤 대통령이 1심에서 내란죄로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국헌문란을 한 사람을 전직 대통령으로 의 사진을 걸 수가 없다, 그래서 떼냈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또 그러면 윤 대통령 사진을 걸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 논란으로 또 빠지지 않습니까? 결국 윤 대통령에 대한 찬반 논란으로 또 빠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결국은 쟤네들은, 이재명과 민주당은 끊임없이 이 국민의힘과 자유우파를 윤 대통령의 프레임 또는 개헌 프레임, 내란 프레임 속에 가둬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자기들이 지방선거에서 유리하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부안해동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오세훈 시장, 명태균 사건으로 걸려있죠. 그런 사람들, 명태균 사건으로 코가 깨인 사람들, 그 다음에 지금 윤상현 의원 선거법 위반으로 다 여권한테, 이재명과 민주당한테 코가 깨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 갑자기 윤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내갖고 보수가 당신을 밟고 갈 수 있도록 해달라, 스스로 반성해달라, 이런 식의 편지를 보내갖고 윤석열 대통령이 또 심각하게 고민하겠다라는 답장을 받았다라는 식으로 또 지금 그 내란 윤 대통령 프레임을 갖다 계속 연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극복해야 이길 수 있다, 이 얘기가 아니라 결국 그 논쟁 속에 머물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결국 국민의힘을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게끔, 패배하게끔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다른 지금 현직 최고위원들이 일부가 그들은 이제 조중동한테 또 조종을 받는 사람들이겠죠. 조중동한테 조종을 받는 사람들이 또 절연을 해야 된다, 윤 어게인과 손을 끊어야 된다, 그래야만 이길 수 있다, 이런 식의 또 내란 프레임, 윤 대통령 프레임을 또 걸고서 장동혁 대표를 압박하고 흔들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결국엔
이재명과 민주당의 내통자들이고 뿌락지들이고 그들의 엔추파도스인지 뭔지 그런 류의 인간형이다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동훈을 보세요. 한동훈 대구 서문시장 가서까지 거기서 탄핵의 바다를 건너려면 한동훈의 배를 이용하십시오라는 식으로 또 그러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분탕질을 치고 분란을 일으키고 라는 거, 국민의힘을 분란을 켜서 어떻게든지 국민의힘을 패배시키고 그 패배시켜야만 지네들의 자리가 설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들이야말로 국민의힘을 패배시키고 이재명과 민주당을 도와주는 내통자들이고 제2중대 제5열들이라고 밖에는 할 수가 없죠. 그런 모습입니다. 그 외에도 끊임없이 국민의힘을 갖다가 전체를 엔추파도스로다 몰면서 또 뿌락지 논쟁을 벌이고 이러면서 국민의힘의 당원들을 빼내가려고 하는 분열 세력, 분탕 세력들이 또 자유우파 내에서도 일정하게 존재하죠.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극복하고 장동혁 대표가 그립감을 가지고 정말 제대로 장동혁 대표 중심으로 해서 뭉쳐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그 두 트랙으로 지금 구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재명과 민주당의 사법 파괴 악법 3가지 악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악법을 가지고 싸우면서 지금 거리 행진을 해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이 되면서 공천 국면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3월 말 중순이 지나가면서 본격적으로 공천 국면이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 중심으로 그립감을 가지면서 주도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장동혁 대표 중심으로 모이게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3월 중순 넘어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장동혁 대표 체제가 안정화될 텐데요. 안정화되면서 그럼 지방선거에서는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분명히 지금 결국엔 서울시장 선거와 부산시장 선거인데요. 서울시장 선거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이 지금 서울시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 지금 밝힐 수는 없습니다. 밝힐 수는 없지만 중요한 사람이 충분히 이길 만한 사람이 준비하고 있다는 거 이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서울시장 선거 해볼 만하고요. 경기도지사도 정말로 지명도 높은 여권에서 해볼 만한 사람이 도전을 할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저쪽에 추미애가 나오거나 이럴 텐데요. 한번 대결해 볼 만하고요. 그 다음에 충청권에서는 지금 대전과 충남이 합쳐지는 거 이 부분이 대전 시내에서 엄청난 반대가 일으켜서 결국엔 성사가 안 됐지 않습니까? 따라서 대전시장 선거도 그렇게 나쁜 게 아니고요. 충남 쪽은 좀 더 우세고요. 그렇기 때문에 충청도 쪽도 해볼 만합니다. 왜 그러면 충북은 아직 오리무중인데 지금 후보만 거기는 워낙 보수세가 강하기 때문에 후보만 잘 세운다면 얼마든지 해볼 만하고요. 그 부분은 강원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대구 경북 말할 것도 없고요. 부울경 같은 경우도 최근 제가 확보한 여론조사를 보면 선관위 안심번호를 가지고 조사한 걸 보면은 한마디로 10% 차이가 나게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지는 걸로 다 나타나는데요. 그런데 선관위 안심번호가 아닌 공표하지 않으면 선관위 안심번호를 받아야 공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여론조사 기관은 공표하기 위해서 선관위 안심번호를 받는데요. 이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데이터 자체가 기울어졌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건데 그렇지 않고 선관위 안심번호가 아닌 번호를 가지고 자기들이 확보한 SKT나 KT 전화번호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이거와는 정반대 10% 뒤졌다면 거꾸로 10% 이기는 이런 상황의 여론조사를 2가지를 제가 다 입수를 했습니다. 보면 정확하게 데이터가 후자가 훨씬 더 정확도가 높습니다. 그런 과정을 볼 적에 왜냐하면 이거는 전국조사에서 부울경이었지만 이 부분은 부울경만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정확도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부울경 지역도 해볼 만하다. 지금 현재에서 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되면 있잖아요.
서울과 부울경, 대구 경북 그리고 충청 결코 불리한 상황이 아닙니다. 이런 불리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장동혁 대표 체제로 해서 일치 단결해서 함께 밀고 간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그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걸 아니까 쟤네들이 그렇게 급하게 하는 겁니다. 쟤네들도 겉으로 나타나는 여론조사와 달리 지네들 스스로 하는 여론조사들이 있거든요. 그거 보면서 위기의식을 느끼니까 끊임없이 한마디 코가 걸린 사람들, 내통자들, 이중대, 제5열들 이들을 이용해서 분탕질을 치고 국민의힘 내에서 이렇게 내부 총질을 하게 만들고 또 그런 것들을 조중동이라고 하는 보수 참칭 언론들을 가지고 대대적으로 보도해서 이 더욱더 분탕질을 만드는 그런 좌익 선동 수법을 구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 구사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들이 보기에도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이란 문제도 해결하듯이 미국이 서서히 한반도 쪽으로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서히 한반도 쪽으로 눈길을 돌리게끔 돼 있어요. 돼 있는 상황에서 결코 이재명 좌익 친중좌파, 반미 친중좌파들이 활동이 녹록지 않습니다. 녹록지 않기 때문에 결코 이들이 위기의식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그 긴장 정도가, 아니 잘못하면 한마디로 이재명이라고 해서 하메이니처럼 폭격 맞아서 죽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들은 위기의식을 갖고 있고 겁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자신감 있게 장동혁 대표 중심으로 국민의힘 중심으로 단결해서 전진해 나간다면 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윤석열 대통령 프레임, 그 다음에 내란 프레임, 기현 프레임 이런 거에 매몰되게 만드는 이 내부 총질, 내부 분탕질하는 세력들, 이 부분을 우리 책임 당원들이 일치 단결해서 완전히 제거하고 밀어붙이고 제껴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 체제에만 기다리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이런 내부 분탕 세력들, 내통자들 이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척결해 나가도록 우리 스스로가 단결해 나가서 전진해 나가도록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야 장동혁 대표 체제도 수월하고 지도부가 리더십이 그래야 살아나가고 그래야 이겨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일치 단결해서 나가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얼마든지 낙관성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장동혁 대표 중심으로 뭉치자.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